자, XRP 코너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1.25% 정도 좀 반등 양상 좀 보여주면서 그래도 좀 긍정적인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 좀 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지금 한 번씩, 구독이 어렵다면 좋아요라도 한 번씩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XRP 보시면 이제 그래도 좀 긍정적인 기류가 좀 그래도 연말 앞두고 좀 보여주려고 하는 좀 모습입니다. 최근에 주말 동안 계속 좀 내려가면서 기존에 이미 있는 가격을 좀 깨는 부분도 보였지만은 다시 버텨주면서 이평선을 좀 돌리려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고 떨어지고, 이번에도 맞고 좀 살짝 떨어지고 있는데 돌려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린 2,840원까지만 가도 이번 연말까지 남은 기간 동안 가더라도 그래도 좀 긍정적인 모습인 거고, 근데 만일 12월 31일까지 2,940원까지 맞고 돌려놓으면서 갔다, 그럼 정말 연말 마무리 잘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게 밑꼬리가 길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상당히 좋은 양상으로 보일 수가 있다라고 얘기 드리겠고, 그래서 월봉 차트상 보시면 지금 3개월째 음봉으로 나오고 있죠. 이 녹색이 음봉입니다. 네, 음봉으로 계속 이게 내려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꼬리가 생기면 이 캔들이 이런 모습이 되었지. 현재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2940원까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런 꼬리 형태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 꼬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좋은 겁니다. 지금 꽉 찬 음봉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이게 꼬리가 더 길어지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게 제일 좋다. 이 뜻은 뭐다? 매도를 매수세가 이긴 형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꼬리가 길어야 다음 달에 이렇게 양봉이 크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XRP 남은 연말 동안은 꼬리가 길어진 형태가 베스트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봉 차트도 보시면 그래도 일단 버텨주는 구간 가격대에서 지금 이렇게 지지 라인을 좀 만들어 주고 있죠. 자, 지금 정말 이 리플이 보시면 보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4주째 한 달 조정받고 지금 이제 반등 양상 보여주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4주 조정받고 반등 한번 나왔죠. 네. 그래서 지금 4주간에 조정을 주고 이제 한 주간에 좀 반등을 보여주는 흐름을 봤을 때, 그럼 이번 주 흐름은 그동안에 이런 하락 추세가 시작된 지점부터 봤을 때 반등 한번 좀 크게 나오지 않을까. 차라리 이렇게 반등 한번 나와주면서 2,940원 라인 위로 돌려놓고 다시 상단 채널로 돌려놓으면 1월달 여기까지만 가더라도 성공적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갈 수 있는지 여부가 좀 중요하겠죠. 근데 지금 수급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리플 계속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누군가는 계속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개인은 아닐 겁니다. 네, 개인은 다 지금 거래를 하고 있지 않고 기관들이 매수를 월가 고래들이 이렇게 동참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뉴스 나오고 있죠. 네, 많은 사람들이 작년 생각해보면 정말 좋았던 코인이 이제 1.6조 원으로 위축이 됐다. 네, 거의 10분의 1 토막이 났다는 거예요. 거래량이 92%가 증발이 됐다. 작년만 하더라도 국장이 그랬죠. 네, 국장이 그 코인 거래 대금보다 한창 뒤떨어졌는데 지금 이제 코스피로 엄청난 자금이 왔지만 26년도 연말은 또 어떻게 될까요? 감히 예언하겠지만은 26년도 연말에는 코인이 또 이게 1.6조 원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게 21조 이상만큼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현재 왜 이렇게 위축이 되는 걸까요? 네.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제도권 자산으로 들어왔다는 거는 그동안에는 세금을 안 냈죠. 네. 해외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이제 보면서 이제 26년도부터 실제 수익이 나고 그 27년부터는 이제 실질적으로 양도세를 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양도세를 미국 증시처럼 250만 원 이상 돼버리면 세금을 내야 되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소득이 있는 곳에 가세가 당연히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세금 안 내다가 세금 내려고 하니까
부담돼요, 안 돼요?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좀 좋지 못하지만 여러분들 제도권 자산에서 안정적으로 좀 투자를 하고 싶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하셔야 되고, 그래서 26년 그리고 특히나 27년부터 생기는 수익은 28년도에 신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250만 원 이상부터 아직까지 명확한 수치는 나오지 않았지만 미국 주식처럼 250만 원 이상부터의 수익은 양도세 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된 제도권적인 부분들이 계속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 좀 참고하시면서 보시길 바라겠고, 근데 결국 이게 나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제 안전자산으로 위험자산에서의 형태로 간다라는 증거예요. 네, 해외거래소에서 납세 의무가 있는, 네, 국민이라면 납세를 해야겠죠. 탈세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대신 문제가 있는 게 뭐겠습니까? 근데 이거 같이 이중과세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와서 미국 하원에서는 소액 거래는 비과세로 합시다라고 이제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이 막 사라지고 영어로 수렴되고 그런 상황보다는 앞으로 이렇게 형태가 전개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엔 이런 소식들까지 좀 나오고 있죠. 최근에 지금 유동성은 좀 축소가 됐죠. 그래서 포지션 남아서 가정자산 시장이 이제 구조적 취약성이 있지만 지금 시장 구조가 취약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변동성이 확대가 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세금을 물을 정도로 자산의 형태로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나중에는 정부들이 보호하는 그런 정통적인 자산으로의 시스템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법칙들은 이제 좀 통하기는 어려울 거고 제도권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동안의 폭락이 막 폭등이 막 나왔던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금, 은처럼 안정적으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채권처럼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우리가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을 것이고 이와 관련해 가지고 다양한 운용 방식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수급이 들어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까다로운 거는 분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느덧 벌써 이 XRP 리플 정말 긍정적인 부분들과 또 다시 한 번에 ETF 일정을 앞두고 정말 여기까지는 정말 좋았으나 갑자기 추석 때 이후부터 급작스러운 롱에 대한 레버리지를 청산시키면서 이제 비트코인이 너무나도 좀 조정을 많이 받았고 S&P 500,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금과 은 사상 최고치를 달려갈 때 코인만 제대로 되지 못하고 스트레티지 관련 또 악재가 나오면서 사실상에 지금 기존에 갖고 있던 개인 고래들을 털면서 제도권 자금들이 개인 고래들 그리고 개인 고래들의 큰 자금을 갖고 있는 회사들까지 공격을 하면서 새로운 손바뀜이 펼쳐지고 있는 세상이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결국에는 이 월가 고래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물량을 가진 이후에는 다시 한 번에 반등파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번 연말까지는 급작스러운 변화가 나오긴 어려울 것 같고 2940원만 돌려놔도 사실 성공적입니다. 네, 여기까지만 가더라도 리플은 어쩌면 대박이 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이번 연말까지는 딱 이렇게 밑꼬리 형태로 만들어주면서 이렇게 한번 나와주는 게 베스트 시나리오고요. 내년에는 어떤 시나리오가 가장 좋을까요? 결국에는 이렇게 돌려놓으면서 상단 채널을 벗어나는 형태가 나와야겠죠. 네, 하락 추세가 지금 벌써 이렇게 몇 개월입니까? 너무나도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지쳤어요. 그죠? 많은 분들이 이제 리플을 많이 안 보는 상황인데, 저는 얘기 드리지만 지금부터 또 물량을 모으기는 상당히 좋은 시점이다. 그래서 내가 근로소득이 있다라면, 지금 우리가 금리도 낮은 상태에서 우리나라 사실 지금 금리 올리면 부동산이 무너지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가 없어요. 금리를 올릴 수 없고 자연스럽게 미국의 금리를 내리는 시기까지 그런 기간 조정이 펼쳐질 건데, 우리가 예대마진 먹겠다고 예금 적금 투자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좋지 못한 선택이라는 거죠. 근데 이미 상대적인 고평가인 코스피, 코스닥에 지금 고점에 사기에는 또 애매하다는 거고요. 그냥 우리는 상대적인 저평가 자산, 전 특히나 그냥 모든 알트코인을 사자는 게 아닙니다.
상대적인 저평가 시총이 높은 코인들 위주로만 이제 갖고 가야 된다라고 얘기 드리고, 기존에 여러분들이 다양한 코인 갖고 있었으면 포트를 정리하면서 좋은 코인들만 모아가는 전략이 26년도에 대박이 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지금 포기하긴 이르고요. 일단 이게 하단 채널만 여기만 좀 돌려놓는 거, 내년 1분기까지 이것만 좀 해소되면 다시 한 번의 정고점 그 이상까지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지금 여기를 어떻게든 버텨주는 거는 그래도 긍정적인 요인이고, 그리고 내년에 또 금리 인하, 금리 인하 이제 몇 번을 할지 상당히 좀 중요하겠죠. 파월 연중 다음 의장도 중요할 것이고, 또 1월 달에 예산안이 이제 또 31일까지였기 때문에 1월에 또 변곡이 또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쉽지 않은 시기도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투자하시는 게 좀 어렵다면 리플 관점뿐만 아니라 다양한 코인들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여러분들이 구독 인증해 주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해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댓글 더보기, 이게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들 여기 댓글 더보기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댓글 더보기 여기 링크 하나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시고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제가 초대해 드립니다.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요. 금전 요구 없습니다. 네, 무료로 진행하는 대신에 구독 인증을 하셔야 돼요. 네, 구독 인증하시고 들어오셔가지고 다양한 관점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좀 설명을 드렸고, 정말 난이도가 있고 또 지루한 상황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ETF 수급들은 계속 들어오고 있고, 이 자금의 손바뀜들, 기다리다 지쳐서 이제 개미들의 물량을 받아먹는 그런 상황들이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비트코인이 지금 수급이 사실 좋지 못하죠. 네, 비트코인이 지금 이제 제정신을 차려야 될 텐데, 최근 수급들 보시면은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양전이 돼야 될 텐데 아직까지 양전을 하고 있지 않은 모습이 연속이 되고 있어서 지금 비트코인이 조금 제정신을 차릴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리플의 개별적인 악재보다는 이거는 비트코인의 영향이 가장 크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비트코인 4시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네, 지금 장기 박스권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네. 그 대신 우리가 좋은 건 뭐예요? 이렇게 가격 조정은 지금 없잖아요. 그쵸? 네, 이렇게 지루하게 이제 간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여기에서 이제 더 크별적인 뭐 스트레티지 관련해가지고 악재만 나오지 않으면 어쩌면 여기가 최저점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충분히. 근데 지금 이제 장기 박스권으로 이렇게 차라리 가는 게 낫다.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오게 되면은 많이 좀 곤란해질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비트코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비트코인 지금 상등 추세에서 무너진 상태로 지금 보시면 매물대, 기존에 이게 매물대를 이제 이렇게 버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1억 2,965만 4천원 여기 라인을 계속 버텨주고 있는데, 여기서 돌려놔야겠죠. 근데 돌려놔야 되는데 이런 저항들을 소화하는 과정은 단기간에 끝나진 않을 겁니다. 거래량까지 지금 현재 많이 좀 줄어든 상태예요. 그래서 거래가 늘어나려면 결국에는 초베타 영향인 금리가 인하가 돼야 될 것이고, 실질적인 유동성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 그런 들어옴보다는 기존에 있는 고래들마저 털고 있잖아요. 그래서 글로벌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26년에 가장 큰 변곡이 더 크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만일 정말 앞으로 이 트럼프 정권이 암호화폐에 관련된 정책이 정말 우호적인 게 나온다면 다시 한번 정고점까지 갈 수 있고요. 반대로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방향성을 취하더라도 코인에겐 기회가 분명히 올 수 있다. 특히 상반기 때 저는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로소득을 한다면 적금 예금을 듣기보다는 그 상대적인 저평가 자산, 그 대신 아무 코인을 잡으면 안 되겠죠. 시총 높은 코인들 모아가는 전략이라고 말씀드리겠고, 저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더 내려오면은 미친 척 쓸어 담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저는 엄청난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 XRP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이런 소통방 들어오셔가지고 26년도 미리미리 준비하실 분들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부담없이 입장하셔가지고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장기적으로 왜 가져가야 되는지 영상에서 하지 못했던 얘기들도 좀 설명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없이 입장하셔가지고 좀 투자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좀 내용을 정리하자면, 일단 첫 번째,
ETF 수급은 계속 유입이 되고 있으나 비트코인 수급은 계속 매도가 되고 있다. 지금 하락의 주범은 비트코인 관련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비트코인은 가장 크게 갖고 있는 스트레티지 관련 이슈가 좀 해소가 되어야 될 것이다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국세청에서 이제 이 코인을 세금을 내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세금을 내는 게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단계적으로는 악재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결국 이게 자산으로 인정이 받는 상황인 거예요. 자산으로 인정을 받으면 국가는 이거에서 세금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켜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런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세 번째는 미국에서도 이중과세 관련해서 문제다 해서 하원에서 발의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앞으로 별의별 변수들이 또 많이 나올 수 있는 게 1월에 이제 예산안이 끝나기 때문에 또 셧다운이 또 나올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파월 연준의장 다음으로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들, 그런 것들 살펴봐야 될 것이고, 내년 중간선거 미국에 있죠. 이것도 여부를 살펴봐야 될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그런 악재적인 게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이 어쩌면 바닥일 수도 있다. 근데 만약 이런 것들이 봉합적으로 또 오게 되면은 비트코인 또 추가적인 투매가 나오겠지만, 그때는 정말 쓸어 담아야 되는, 미친 척 쓸어 담아야 되는 기회가 오니까 아무 코인을 잡지 마시고 시총이 높은 코인들 포트 정리하면서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좀 설명드렸고,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연말 건강하게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하루에 한 번 여러분들을 찾아뵙으니까요, 많은 분들 볼 수 있게끔 구독이 아니더라도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